저희가 시장에서 좀 이겨내려고 힘차게 방송을 하는 동안 시장은 더 밀렸습니다. 안타깝게 코스닥 2% 가깝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특징주들부터 점검해 드리도록 하죠. OX 첫 번째 종목은 기아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밀리고 있고 그 안에서 자동차주들의 부진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또 하향 조정되면서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은 이런 시장에서 기아에 어떻게 투자하시겠는지 OX로 의견 주시죠. 기아에 대한 투자 의견은요, 나뉘어졌습니다. 일단 이정복 대표님은 O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네. 자동차 부품, 자동차 배터리 모든 걸 다 봤을 때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게 특히나 이 완성차 업체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냥 나온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폭이 있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가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앞으로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기아라는 대형주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단타 치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떨어졌을 때 우리가 떨어지면 안 좋다 얘기하고 올라가면 좋다 얘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 기아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업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난이 분명히 있고 3분기에 호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그만큼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내년에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수급은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기 상반기로 갈수록 정상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고 부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고 미래 모빌리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곳이 또 기아라는 이런 그룹이죠. 세단 시장 1위예요. K8 그리고 SUV 스포티지 내세우면서 시절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8월에 정식 출시된 EV6 같은 경우는 목표가 160% 달성을 했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안정적인 매출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매도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저가 매수 영역에서 우리가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종목이 기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더 빠진다면 그때 손절을 하더라도 네. 한 번쯤은 매수해봐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다. 손절에 대한 부분들보다 우리가 대형주잖아요. 그리고 대형주가 실적이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그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빠지면 네. 빠질수록 기회일 네. 것이다. 반대로 창수 사님은 X 의견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것들,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우리가 좀 기다려서라도 받는 그런 재화이기 때문에 대체제로 가는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어찌됐든 디트로이트에서 나온 전원들을 보면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미국의 3분기 차량 그 인도가 약 13%가 현재 지금 더디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도에는 무려 20% 넘게 그런 신차 판매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언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러한 문제가 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지금 기아가 미국 내 팔린 55만 대에 대해서 일단은 그 방향 지시 등에 대한 리콜 물론 이것들은 비용이 얼마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라는 것들도 일단 단기 악재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서둘러서 우리가 지금 매수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다. 지금 워낙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아는 OX 의견 나뉘어졌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카카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종목이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오늘 대다수의 종목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밀렸던 게 카카오였잖아요. 개별적인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했고 여기에 지수의 하락도 같이 맞고 있는 카카오인데 두 분이라면 카카오페이로 11월 상장 분위기 반전 기대하며 10월에 담아보시겠습니까? OX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 X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정복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O를 할까 X를 할까 고민하시다가 X로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이제 이 종목을 많이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밀리게 된다면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카카오를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어쨌든 정부의 규제가 있고 기존 사업체에 대한 반발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성장에 대한 속도가 앞으로 카카오는 원래 실적 자체가 고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아라든지 시총 상위주 중에 영업이익이 좋게 나온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플랫폼 기업으로서 실적이 그만큼 나올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건데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이제 좀 한 차례 좀 반등을 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준보다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계속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기존의 주가가 하락세에 있었어요. 근데 하반기에 카카오페이에 대한 상장 모멘텀은 분명히 있는데 거기도 지금 분위기가 현재 카카오에 대한 하락 때문에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카카오 대표가 앞장서겠다고 한 만큼 주가에 대한 단기 낙폭은 심하나 우리가 이제 추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관망을 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관망하자. 두 분 모두 X 의견으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위메이드를 특징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게임주 저희가 앞서 펄어비스 다뤄봤는데요. 위메이드도 미르포 흥행 모멘텀이 지속될까요? 서버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유저들을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두 분은 위메이드 투자하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이번에도 나뉘어졌네요. 차윤재 수장님은 위메이드를 O 의견 주셨는데 사실 이게 다 끝난 건가 싶을 정도로 주가가 급락도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근데 이 분위기를 반전시켰어요. 네. 일단 뭐 현재 지금 위메이드와 관련해서 제가 게임을 선호하는 그런 투자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긴 하겠습니다만 네. 현재 지금 이런 위메이드가 글로벌 각국에 현재 지금 새로 오픈도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하신 서버가 현재 지금 100개를 돌파하면서 수많은 유저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위메이드를 오늘 좀 오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지금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터주들도 현재 지금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선방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이렇게 특정 섹터, 특정 업종들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러한 분위기를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메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보유자 영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드릴 수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이정목 대표님은 X 의견입니다. 위메이드 어떤 점이 걸리시나요? 저는 일단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 안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전에 게임주 대부시스터라든지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일단은 O를 들려고 했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오늘 좀 수급이 몰린 것 같고 물론 위메이드가 앞으로 미르포에 대한 견조한 성장성, 글로벌 서비스 시작 우리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진출을 하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려 보면 분명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늘 이 거래량 자체가 일단은 지난번 거래량 자체보다는 더 높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더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익절가 자체를 좀 정한다면 오늘 가격에서 한 78,000원 정도 여기 78,000원에서 8만 원 정도 라인을 우리가 어느 정도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좀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주 다뤄봤고요. 오늘 장이 마치기 전에 두 분은 그럼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을 선호하시겠습니까? 마감에 산다로 넘어가 볼게요. 키워드부터 열어보시면요. 증설 효과와 메타버스 더하기 전기차를 갖고 왔습니다. 이 메타버스랑 전기차 섹터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연결이 되는 회사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지고요. 증설 효과라고 하면은 뭔가 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이제 점쟁이가 다 돼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다 말씀이 짧으셔서 제가 힘듭니다. 종목은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마감에 산다 어떤 종목일까요? 열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제가 맞췄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섹터를 보진 않았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왜 보시는지 MPC 듣고 들어볼게요. MPC에 대한 설명은요?
자, MPC는 이제 원래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체인데 네. 실적이 뭐 사상 최대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가 예전에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맥스트라는 기업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알려졌는데 자회사 어벤처스가 엔코의 어벤처스가 맥스트 지분을 0.3%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지금 편입이 돼 있고 원래 이제 맥스트가 상장을 앞두고 주가가 한번 출렁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가 올해 뭐 거의 100% 증가한 80억 정도 2분기, 분기별로 그 정도 나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실적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고 전기차 관련주로도 이 종목이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가 그럼 성장성이 지난 7일 특허청에 따르면 MPC와 현대글로비스예요. 전기차 배터리 운송용기 특허 공동 출원을 하면서 이 배터리 호송 효율이 기존보다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최초 뭐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까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이런 유럽과 미국,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좀 주가가 좀 다소 좀 올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성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지금 조정이 나온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 거래량 자체가 현재 올라갈 때 거래량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빠질 때 거래량은 없었고 오늘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올라주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주가가 이게 이 상황이 아니라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 정도 6,700원에서 뭐 이 언저리라면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월 차트가 일단은 지난달에 역대급 거래량을 위로 채워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가격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6천 지금 현재 주가 좀 빠져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 6,300원 정도 볼 수 있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8,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MPC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번엔 차영조 소장님의 증설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마감 매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좀 밀릴 때 대형주 또 비싼 종목 쉽사리 손이 안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이 싸졌죠. 지금 뭐 100만 원대 가던 것들이 지금 80만 원대 후반이니까 오늘 장중 내내 이제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것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더불어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CMO 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내내 이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국내 생산이 되면 이런 것들과 현재 근접해서 지금 뭐 오늘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뉴스가 나왔죠. 이런 것들을 이제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들을 현재 지금 많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CMO 부분에서 현재 영업이익이 특히 백신에서 이제 이런 위탁 생산에 대한 영업이익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률은 한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2021년 6월 달에는 무려 4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영업이익률이요. 이게 지금 위탁 생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 CMO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나타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가격 저도 뭐 오늘 올라가면서 차트를 한동안 안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차트가 적절하게 현재 조정을 좀 받고 바닥을 확인한 듯한 모양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이익이 앞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은 현재 4공장을 현재 증설한 이후에 5, 6공장을 동시 증설한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4공장 증설 효과를 확연히 확인하기도 전부터 5, 6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이 증설 효과를 볼 수 있는 단단한 그런 효율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당장은 비용이 증가하겠다. 감가상각 비용이 증가는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이익은 대폭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현재 지금 가장 특히 뭐 단백질 기반의 CMO 부분에 있어서의 생산 능력을 갖춘 거의 유일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럴 때 오히려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접근 계속해서 지금 담아두고 묻어두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충분히 조정도 받고 네. 오늘 이 시장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신호 역시도 좋아 보인다 라면서 오늘장 종가 베팅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시장 정리해 볼게요. 제가 오늘 두 분 말씀이 짧다라고 하니까 채팅방에 하락장의 신중함과 긴장감에 조심스레 컨설팅 해주시느라 그런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맞나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사실 약간 우울증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 또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또 이미 떨어졌던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정말로 마음을 잘 먹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다리던 조정이 오긴 했는데 월요일 시장 보고 투입할지 조금 더 웨이팅하려고 합니다. 밸류는 매력적이긴 한데 라고 하셨어요.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오늘 사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고 오늘 사는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지금은 저는 뭐 조심스럽게 아직은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닥을 확인하고 사시는 게 중요하냐, 아. 바닥이라고 느낌이 왔을 때 사는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현재는 느낌 수준이죠. 아,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사는 것도 네, 확인하고 조금 더 주고 사시는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매수를 싸졌다라고 산다라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조금 더 주고 사면 어떻습니까? 이게 바닥이다. 그러고 나서 사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좋고요. 지금 현재 뭐 매수 관점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좀 싸졌다라는 얘기가 이번 주 초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월요일인 휴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맞네요. 그러면은 정리해 볼게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가 연휴 이후에 시장도 미리 예측해 보자면 뭐 예측이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불사조 대표님은요? 일단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현재 나스닥 선물도 현재 빠져 있고 또 현재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하면서 오늘 미증시에 대한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틀이죠. 추석도 있었고 두 번의 미증시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매도를 부르는 흐름이 나왔다 보여지고 반면에 한 가지가 상해 증시가 현재 우리가 견조합니다. 미국 증시가 정말 그동안 많이 올랐고 조정한 적이 거의 없어서 우리가 조정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하나의 빌미로 부채 한도 협상인데 그것은 분명히 타결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미증시 약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또 이제 뭐 헝다그룹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나오지 않겠느냐. 시장에 관망세가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고 현재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1월 달에 우리 다 좋다고 얘기했었어요. 애플카부터 현대차 대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은 오를 때 많이 올라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또 사면 된다는 그런 우량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최저점을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적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주식을 모아가는 종목들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들고 이제 실적이 나오는 시총 상위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우리가 어차피 투자의 관점으로 보셨다면 분명히 우리가 좋은 기회 때 우리가 수익 실현으로 할 수 있는 타이밍은 분명히 온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윤조 수장님의 마감 종례도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예,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리스크 관리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맞아요. 주식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원금을 지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지금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으시다라면 굉장히 소중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언제 어떤지 간에 이 현금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중한 현금을 소진시키지 마시기를 좀 바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저점 매수 관점의 접근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제 2차 전지 소재주 이제부터 빠지기 시작했고요. 일부 그나마 버텼던 종목들이 이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지선들이 이탈되는 현재 지수대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좀 그 고점이 적정 밸류다라는 생각들을 좀 버리시고요. 시장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저점을 예측하고 지금 사야 될 기회다라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다 스탑 아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같이 시장 이겨내 보시기 바랄게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